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데이 짠!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설명서. 네,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오늘도 하반기 공채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성공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100만 취준생의 합격을 기원하는 취업 필살기 일부 준비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에 대한 합격 전략을 개봉박두한 시간입니다. 합격에 대한 불안감 가지고 계신 분들 취준생 맞춤 컨설팅으로 서류부터 면접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해드립니다. 취준생이 합격생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할 취업 필살기 2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사회인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녀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재취업이 되는 그날까지 그녀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구직 활동에 발벗고 나선 경단녀들을 위한 여성 취업 정보 코너 날개를 단 그녀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취업 필살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안정영 컨설턴트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정영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감이 있는데 네. 뭐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네. 추석 연휴는 어떻게 좀 잘 보내셨어요? 예, 저는 덕분에 가족들과 함께 네. 잘 보냈고요. 또 지금 추석 시즌에 우리 하반기 공채 지원하시는 분들의 자기소개서 그러니까요. 쓰는 시기가 딱 있어서 맞아요. 자기소개서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느라고 좀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잘 보내셨어요? 네, 아, 저희도 그럼요.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요. 부모님 뵙고 뭐 하느라고요. 네. 명절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네. 소개할 기업하고 직무를 좀 짚어볼까요? 오늘 소개할 기업과 직무는 우리 취준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과 직무인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많은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바로 아시아나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케빈 승무원 그 직무에 케빈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케빈 승무원.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케빈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좀 인기가 많은 직업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도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제 그 또래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좀 두 분이 하고 계신 아나운서 직무랑 좀 비슷한 성격인 것 그런가요? 같아요. 한 세 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너 어떤 일에? 나는 A라는 일을 해. 근데 이걸 좀 약간 자랑스럽게 나 A라는 일을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좀 쳐다보는 어떤 인식 그런 것이 조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분으로서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기가 다양한 제약들이 많을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전문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좀 강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조금 더 실용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다녀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메리트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앞에 케빈자가 붙는 거는 이제 항공 승무원이다라는 걸 특정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오늘 좀 소개해 주실 텐데 네.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아마. 네. 간략하게 좀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계열이죠.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도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 했을 때 만들어졌더라고요. 서울 항공으로 출발했고요. 그 해에 국내선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국제선 노선을 취항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해외 각지의 항공사들과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코드 쉐어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코드 쉐어가 무엇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네. 두 개의 항공사가 하나의 비행기를 이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네.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걸 실시하면서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도 좀 습득을 해야지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슈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취준생들이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시아나항공 들어가야 되는 건가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바로 매각에 관련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느 누구도 아시아나항공이 내일 아침에 문 닫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항공이 그렇다 보면 뭐 독점 체제로 갈 수 있다든지 네. 다양한 뭐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 살펴보면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내놨을 때 어떤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 두 분도 뉴스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그렇죠. 소위 좀 재고 있다, 분침을 흘리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든지 사업 어떤 방향, 진출성, 성장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런 좋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셔도 좋은 그런 기업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존폐는 저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신입 채용을 하겠냔 말이죠. 그걸 근데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런 네. 걱정하실 수 있고요. 사실 지난 9월 16일에 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용 공고를 열었는데 아시아나항공도 뽑았습니다. 오, 예. 그때는 케빈 승무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케빈 승무원 3차 인턴 전형 채용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전혀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리고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승무원분들이 또 퇴사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퇴사율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고가 떴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지원 자격 조건을 조금 보면 학력 같은 경우에는 기졸업자 또는 2020년 2월 졸업 예정인 분이라고 어제 공고로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조금 갖고 가셔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대학교를 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학력을 철폐했다, 학력 무관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은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네. 전공은 물론 제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기 토익 성적을 소지하신 분이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 2년 전까지의 토익 점수만 유효하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신체 조건은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신체구 조건을 갖춘 분이라고 나왔는데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암리치라고 해서요. 내가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좀 측정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220cm라고 하더라고요. 어우. 그래서 보통 어떻게 연습하냐면 집에다가 220cm에 딱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항상 이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리치 이게 여러분들 보는 신체 조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연관지어서 키가 얼마나 돼야 되는가 부분도 생각하실 텐데 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150대 후반분도 뭐 합격을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키에 대한 부분도 블라인드 채용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완화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암리치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은 연습해 주시고요. 다음에 병역이죠. 아무래도 해외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였거나 면제된 분이고요. 기타 사항으로도 역시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인데 제가 우연하게 이 취업 제가 승무원 하시는 분들도 제가 컨설팅을 하다가 예. 되게 네.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그래요? 어떤 기사냐면은 아까 우리 아시아나항공이 1988년도에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승무원이 된 분이 아직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대단하네요. 김혜련 수석 사무장님의 인터뷰를 빌려서 네. 여러분들이 좀 갖춰야 될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건강 관리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취항하는 도시가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멀리요? 예, 가장 먼 거리. 멀리. 어딜까요? 세계 우크라이나? 지도를 펼쳐놔야 할 것 우크라이나? 같네요. 예. 어딘가요? 보통 이제 뉴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바르셀로나래요. 바르셀로나가 1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14시간 동안 간다고 할 때 승무원이 이 내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했을 때 10시간이면요.
우리가 2만 보를 걷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지상이 아닌 항공기 안에서 2만 보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게요. 이분은 후배들한테 들어오는 신입들한테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 관리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두 번째는 조금 그 태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컴플레인 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고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고객도 있는데 어떠한 고객이든지 간에 상대방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애티튜드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 지원 자격에 나온 조건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석 사무장님의 말씀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항공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항공 산업 자체가 그렇게 크게 좋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거시경제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네. 항공이니까 당연히 기름을 넣고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랑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치솟는다. 왜냐하면 사우디에 그 피격됐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에 네. 또 안정적으로 다시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국제 유가의 어떤 그 고저에 따라서 항공 산업이 좀 많은 영향을 받고요. 또 하나 받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되게 높은 상태인데 환율이 높아지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리스를 해서 항공기를 빌려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로 결제해야 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항공사 지원할 때는 그 항공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는 항공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좀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소가 조금 더 크죠. 바로 일본의 어떤 그 무역 보복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지 안 가죠. 않는다라고 하는 예. 거죠. 이에 따라서 실제 LCC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해서 아마 사업 전략 수정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초의 아시아나 항공이 어떤 식으로 좀 뭔가 우리가 밥 먹고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쪽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또 실제 내부 어떤 경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 좀 들어가고 싶으면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슈들도 파고들기 시작하다 보면 사실은 어디까지 알아야 그렇죠. 할지 그 경계가 조금 어렵잖아요. 판단하기가.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 두 가지로 예를 좀 든다면 첫 번째 거시경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대통령도 잘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는 다른 친구들이 뭐 내 주위에 있는 것들만 얘기할 때 평가자한테 나는 그래도 당신네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좀 하고 있다에 그런 개념으로만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평가자를 조금 흐뭇하게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우리가 일본 노선을 축소함으로써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그렇다면요, 면접관님, 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다른 방식, 빨리 다른 사업 전략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만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다른 취향지들을 한번 계획해봤습니다라고 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전에 있어서 그래도 얘는 이런 것까지 좀 준비를 해왔구나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 없는 거시경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차원까지만 가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대안까지 가져가신다면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좀 서투른 답변이더라도 대안 제시를 하고 방향성을 고민한다라는 점 자체에 대해서 좀 이제 면접 과정에서 좀 가산점 예쁘게 받을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이건 아시아나항공에서 사업 계획하시는 분들도 일본에 무역 보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이것은 변동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맞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뽑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낸 답이 정답이 아니어도 돼요. 대신에 이 지원자가 이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로지컬 싱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머리를 좀 보려고 하니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형 절차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형 절차는 다른 기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류 전형을 보고요. 그다음에 1차 실무자 면접, 그다음에 2차 임원 면접을 보는데 이때 이제 영어 구술 면접이 같이 들어가고요. 영어, 예.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승무원이다 보니까 체력 측정, 건강 검진,
인성 검사를 통해서 최종 합격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캐빈 승무원 인턴 채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턴 근무를 1년 정도 하신 다음에 최종 네. 합격으로 가는 그런 프로세싱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 입사 과정이랑 다른 게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체력 측정인데 어려운가요? 그렇죠. 체력 측정 건가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10시간 동안에서 2만 보 걸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항공기 내에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이라고 하는 요소 중요할 것 같아요. 6가지는 악력 테스트, 배근력 테스트, 그다음에 수영 테스트, 척추 검사, 유연성 테스트, 그다음 윗몸 일으키기 뭐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력을 측정하기 전에 사실 2번의 면접이 있는데 당연히 좀 다른 성격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차, 2차 면접이죠. 1차 면접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실무자분들이랑 같이 본다. 그럼 실무자분들이랑 같이 본다라고 하는 건 이 실무자분이 같이 일할 사람을 좀 뽑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무 역량이 조금 더 먼저 포커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 관련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거 예상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직무 관련된 질문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실제 기출됐던 문제들을 제가 검색을 해서 좀 뽑아봤는데요. 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일단 첫 번째 질문들은 뭐 최근에 읽었던 아시아나 항공의 기사 뭐가 있냐라는 질문이죠. 두 번째는 뭐 홍보대사가 된다라면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제안하고 싶은 서비스 한 가지. 이건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미주 노선 중에 가고 싶은 곳은 어디냐라는 질문. 예. 또 아시아나 항공의 이미지는 무엇이냐라는 질문. 또 아시아나 항공의 특별 기내 서비스 한 가지랑 그것이 왜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아시아나 항공의 지원 동기 등 항공사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과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좀 준비했는지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을 좀 질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나왔던 최근에 읽었던 아시아나 항공의 기사 왜냐하면 너무나 많으니까 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이런 게 좀 궁금해해요. 우리들은 뭐 회사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의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지죠. 이런 기사가 나온 거는 사실 아직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면접관님 저는 매각 기사를 좀 접했고요. 사실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뭐 장사를 못한 건가 사업을 못한 건가 살펴봤더니 그런 면은 아니었고 아시아나항공 외부 변수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매각이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질 개선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우리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제가 한번 담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에 제안하고 싶은 서비스 한 가지.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저는 좀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승무원을 접근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위주로 접근하거든요. 좋아요. 좋은데 실제 각각의 항공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기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특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한 노력을 좀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직무 관련된 질문도 나오지만 사실 항상 이제 뭐 자소서에 쓴 내용을 비롯해서 개인적인 그렇죠. 질문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준비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또 경험 질문을 제가 또 한번 추려봤는데 네네. 한번 또 같이 보시죠. 네. 이제 조금 쉬울 거예요, 이것들은. 대학 시절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과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학창 시절에 봉사 활동을 한 경험과 그를 통해 느낀 점 무엇이냐?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일, 승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한 경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부모님 제외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 사람을 사귈 때 무엇을 보는지, 오. 첫 월급 타면 무엇을 할 건지, 자신이 좋아하는 명언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의 취업 트렌드에 있어서 채용 트렌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원자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또 질문 몇 가지만 제가 좀 답변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 네. 번째, 대학 시절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과 그 이유. 여러분들 진짜 인상 깊었던 경험 얘기하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관심 별로 없어요. 이 직무에 필요한 자질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손님이든지 간에 손님들한테 밝게 좀 대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건강해야 되고 씩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되게 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겨냈던 그런 경험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항공기 내에서 이런 서비스를 담당한 경험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른 판매직이지만 다른 서비스직이었지만 거기에서 다양한 손님들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평가자의 귀를 열게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봉사활동을 한 경험과 그를 통해 느낀 점. 승무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래도 꾹 참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정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 봉사활동 부분 얘기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프로젝트나 이런 거 할 때 남들을 좀 배려했던 경험으로서 조금 메이크업 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네. 아마 경험에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에 관련된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트레이닝을 하셔서 네. 좀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바로 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 해야지 경험을 딱 물어봤는데 이 경험을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라고 약간 쭈뼛쭈뼛한다거나 하면 마이너스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사람을 사귈 때 무엇을 보는지 이것도 기출 문제인 예, 건가요? 이거는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어. 말씀드렸지만 그 승무원은 정말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인 이상 내가 만난 사람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보는 나만의 어떤 사람 어떤 관이 있을 가치관을 거예요. 물어보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어떤 고정관념도 생길 수 있고요. 사실 그런 게 좀 불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사람을 사귈 때 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승무원은 어디에서 일하냐면은 폐쇄된 공간에서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협업할 수 있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성 질문 같은 경우는 뭐 답변 내용도 중요하지만 답변한 애티튜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같이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면접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가서 이제 그 대학원 대상으로 취업 특강을 하고 왔는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증거를 내놓는 게임이라고 보시고요. 면접은 어찌 됐건 여러분들의 애티튜드입니다. 애티튜드. 그러니까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친구인지 단호하게 어떤 뭐 위험에 처한 상황에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그러한 모습들처럼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 면접은 말씀하신 대로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임원 면접도 한번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임원 면접은 다른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애티튜드를 좀 많이 볼 것 같고요. 예시 질문도 제가 한 3가지 정도 갖고 와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사회 이슈에 대해서 좀 물어봤고요.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은 취향지는 어디냐? 또 세 번째, 주변에서 아시아나 항공과 다른 항공사 면접 분위기가 어떻게 다르다고 하는가 등 이런 질문들이 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3가지 질문 다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팁들을 드리면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역시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는요, 찬성과 반대, 좋고 안 좋고에 이게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답변은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결론은 긍정적인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면접 모든 사람들한테 다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소외받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채용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가급적이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고 저는 아시아나 항공이 그래도 다른 항공사보다는 블라인드 면접으로서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만 보고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계속 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은 취향지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항공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 승무원 지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를 갑니까? 항공사가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쪽에 여행 상품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여행 산업과 연관된 기업 분석을 좀 하셔서 단순히 내가 엄마, 아빠랑 가고 싶어하는 취향지가 아니라 어떤 곳에 사람들이 좀 많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빅데이터도 조사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곳이 과연 우리 항공사가 취향을 했을 때 경제성을 따질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까지도 저는 그 부분까지도 조금 생각하셔서 답변을 하신다면 평가자로 하여금 조금 더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아시아나항공 입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재밌더라고요. 네.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의 서비스 모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그냥 싹 와닿게 내용이 나와 있어서 보니까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참신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네. 두 번째가 정성 어린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예. 상냥한 서비스.
고급스러운 서비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해도 좋은 건가라고 싶을 정도로 좀 나와 있는데 그러네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안정용 씨는 승무원 지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서비스란 어떤 서비스를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또 무엇인가 막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네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정말 정성 어린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저도 제주도를 아니면 뭐 해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많이 다니시죠? 예. 요즘에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하는 게 죄송한 얘기긴 한데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보통의 승무원분들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좌석으로 옮긴다거나 하는데 사실 좀 옆에 있는 다른 좀 약간 멀리 있는 분들도 되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어떤 승무원분을 봤냐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죄송하다 하면서 귀마개를 미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상 뭐 그걸 한다고 해도 뭐 애기 울음소리가 안 난다는 건 아닌데 와, 이 친구는 참 센스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성 어린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승무원을 통해서 항공기를 타보면서 경험을 얘기하시면 좋겠지만 아, 손님이 이런 불편을 느낄 수 있으니까 내가 미리 한번 차단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도 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낀 그런 경험들을 아시아나 항공 서비스 모토 하나의 어떤 키워드로 갖고 와서 한번 믹스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네. 좋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채용 과정에서 면접 과정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서 네. 이번에는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좀 서류 전형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자기소개서는 기존의 항목을 제가 좀 준용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총 네 가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나 항공을 지원하게 된 동기 서술하여 주십시오.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 직무에 관련된 서비스직이죠. 왜 서비스직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항공사입니다. 항공사. 서비스 직무 다양한 산업에서 할 수 있는 내가 왜 항공사, 특히 아시아나 항공에서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대한항공도 지원하고 아시아나항공도 지원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정성은 보여줘야 되겠죠. 네. 두 번째 갈게요. 본인의 네. 특성과 특성과 성장 배경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성 뭐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죠. 아, 여기에다가는 내가 승무원을 잘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써야 되겠다라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무원을 어떻게 하다가 준비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본인 스스로를 가장 칭찬해주고 싶었던 경험과 이유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키워드를 아까 말씀드렸던 배려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쪽의 키워드를 조금 엮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 이거 잘합니다, 문제 해결했습니다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 아시아나항공이 입사하게 된다면 입사 후 포부를 서술해 주십시오. 1년 후, 3년 후, 5년 후 같은 거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건 지원 동기랑 온라인에 시키셔야 돼요. 저는 아시아나항공 들어가서 정성 어린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정성 어린 서비스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액션 플랜을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지원 동기 때에 있어서의 것을 입사 후 포부로서 액션 플랜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아시아나 항공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되겠다. 저라면 이렇게 한번 좀 작성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면접, 자소서, 채용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봤으니까 네. 2부에 좀 만나게 될 우리 학생의 이력을 좀 짚어보면 네.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학생의 이력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왜죠? 보시면. 자,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오늘 학생의 이력은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 오. 이력이 오. 처음이자 깔끔하네요. 끝입니다. 그러게요. 네. 아무래도 여백에. 네. 지금 당장에 그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는 아니고요. 이제 향후에 대학 진학까지 고려해서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라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첫 번째 전공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아까 봤지만 전공은 무관입니다. 근데 승무원을 지원하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학에 조금 강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문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인문으로 가시든지 상경으로 가시든지 어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내적으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희생정신, 봉사정신을 조금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직 위주로. 그렇죠. 예. 또 판매직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들을 접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대처력을 좀 키워나가는 것들. 그래서 전공과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잘 해보시고 그런 측면으로서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승무원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이분하고 함께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볼 거고 네. 이분 외에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취준생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다시 한번 우리 김혜련 수석 사무장님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의 멘트로 좀 대신할게요. 비행은 한 편의 드라마를 쓰고 내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많게는 23명, 적게는 4명의 승무원이 작은 공간에서 함께 승객을 맡는다. 그날의 매니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승무원은 누구인지에 따라서 승객이 느끼는 분위기도 다르다. 그래서 협업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다른 무엇보다도요. 팀워크의 중요성을 잘 아시고 사람들을 잘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워크의 중요성 사무장님의 한마디로 1부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당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 취업 필살기.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부에는 모의 면접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면접 합격의 비밀을 공개하는 시간이죠. 취업 필살기 2부 만나보시죠. 네, 성공 취업의 지름길 취업 필살기 2부 시작됐습니다. 네, 1부 함께하신 안정영 컨설턴트 옆에 우리 반가운 김한기 컨설턴트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사옵니다. 지내셨사옵니까? 네. 그렇사옵니다. 예. 연휴도 잘 보내셨고요. 네네네네. 뭐 일정 소화하는 거 다 바쁘겠지만
역시 취업과 관련된 교리를 설파하러 다니느라고 역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지방에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뵐 수가 없어서 어떻게 다들 잘 지내시나 했더니 두 분은 많은 네네. 교류가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옆에 있는 우리 학생분도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온 고등학교 3학년 권민서라고 합니다. 네, 출연 각오 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취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사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는 것도 너무 벅찼었는데 네. 벌써부터 꿈을 정하고 또 여기 이제 모의 면접하러 네. 나온 모습을 보니까 이 학생님은 뭘 해도 잘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교욱 씨는 어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사실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일어나서 네. 뭐 등교하고 네. 학교하고 그럼 그러니까 끝이죠. 친구랑 그렇죠. 뒤에서 뭐 판치기 하고 막 이런 거밖에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제 오셨죠. 네, 그런 뭔가- 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사행성은 나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권민서 학생 아주 기대가 됩니다. 모의 면접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서 학생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민서 씨라고 좀 그 지칭을 할게요. 민서 씨 좀 긴장 많이 되시죠? 네. 아무래도 여기는 그 민서 씨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이 있으신 분들도 오셔서 많이 긴장을 하시는데 본인이 좀 편한 스타일대로 보셔도 돼요. 격식 있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약간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편안하게 보셔도 되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셨을 테니까 그 실력을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접을 좀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민서 씨는 우리 아시아나 항공에 왜 지원하셨습니까? 저는 하늘을 잠깐의 비행이 너무도 달아 매일 밤 땅에서 하늘을 알았다라는 말처럼 어릴 적 50분간의 짧은 비행 끝에 항상 매일매일 비행기를 사랑하게 되었고 하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항공승무원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항공사를 알아보던 중 아시아나 항공에서 다양한 취향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나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 아시아나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0분간 비행을 했다라고 하는 건 비행기를 타보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50분간 딱 타보고 이 승무원은 나의 길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신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좋았던가요, 그때? 비행기 안에 있으면 이제 창 밖을 바라봤을 때 이제 구름과 예쁜 하늘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가장 인상이 깊었고 뭔가 비행기 안에서 타고 있으면 하늘을 날고 있다는 그런 느낌에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기내 안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소통을 하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가능한데 소통까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어요? 승무원이 승무원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네네네. 저희 회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시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서 여러 가지 광고들 많이 했거든요. TV 광고. 혹시 기억 남는 광고가 있으실까요? 저는 아시아나 항공 광고에서 네. 가장 인상이 깊었던 광고는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직접 출연하셔서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라는 문구를 시작하여서 이제 너무 가장 승무원들이 많이 하는 말이지만 그게 가장 따뜻한 말이 될 수 있다라면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승무원의 자세를 갖추겠다는 그런 문구가 담긴 광고가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어이구 좋으네요. 거기에 그럼 광고 문구가 되게 인상 깊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광고 문구를 한번 그 승무원분처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훅? 네, 예. 되게 인상 깊으셨다고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라는 말은 승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또한 그러한 말들은 가장 따뜻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입니다 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으네요. 그렇다면은 우리 민서 씨가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 저희 그건 타보셨나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특화 서비스 중에서 본인이 조금 해보고 싶은 서비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시아나 항공만의 특색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인 플라잉 매직 팀이라는 곳에서 소속하여 기내 안에서 많은 승객분들에게 마술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비행기 안에서의 그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지루한 시간이 없도록 승객분들에게 좀 더 재미를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에서 이제 특색 있는 서비스가 16개의 팀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매력 있고 또 대표성을 띌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서비스를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승무원이 될 때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한 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본인이 승무원하고 매칭을 시켰을 때 난 이건 좀 보완해야 되는 그런 약점이다.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체력 부분에서 조금 더 길러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체력을 얼마나 드시길래 어떻게 배양을 하고 싶으세요? 평소 체력이 좋은 편이긴 하나 비행기 안에서 장기간 장거리 비행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많이 지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객실 승무원은 서서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체력 관리로 체력을 탄탄히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3이어갖고 뭐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운동이나 꾸준히 뭐 정기적으로 하는 거 그런 거 있을까요? 꾸준히 스트레칭이나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하고 줄넘기 하고 네, 좋으네요. 네. 예. 우리 민서 씨의 그 인생이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가장 힘들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 살면서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극복하셨다면 그 부분까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항공서비스학과를 진학하고 싶습니다. 항공서비스학과를 진학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예비 승무원 대회를 많이 나갔었습니다. 예비 승무원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되게 많이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항상 좋지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나갔던 대회에서 정말 왜 내 진심을 아무도 못 알아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좌절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회는 대회일 뿐 실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조금씩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고 나한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서 그 피드백을 보고 더 보완한다면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좌절했던 경험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피드백이 뭐였어요? 교수님들께서 주로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이제 눈이 조금 사납게 생겼다고 하셔서 좀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런 피드백을 받고 다시 내가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는 않고 일단은 내가 약간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다라는 부분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아시아나는 그 미소나 표정이 온화한 사람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메이크업으로 하면 되죠, 뭐. 그죠? 네, 지금 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셨었는데 나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결과는 안 좋았잖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과가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할까요? 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탄탄하고 준비되어 있어야만 기회가 오고 또 기회가 와야 결과가 함께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는 말처럼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한다면 결과는 그 뒤에 따라오는 거라 생각하고 실패하더라도 한 번 더 도전을 하면 결국엔 성공할 거라 생각하여서 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하는 건 아니겠죠? 언제까지 해보시겠어요?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면 나는 몇 년까지 재수, 삼수 도전을 계속 해보겠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승무원만을 바라보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승무원이 될 때까지 도전할 것 같다고 될 생각합니다. 때까지? 대단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민서 씨는 어떤 그
어떤 성향이신지 성격상 장점이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넌 뭐 되게 밝다라든지 아니면 너 되게 얘가 배려를 잘한다라든지 어떤 성격이에요? 저는 친화력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전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친화력을 꾸준히 키워왔었는데 그것이 저의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이 이 승무원에 정말 필요한 어떤 자질이라고 생각하셔서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딱 지원을 해서 일을 했는데 이 승무원 일이 그런 나의 친화력을 이겨버리는 정말 다양한 문제점이라든지 이슈 같은 게 발생해서 내 적성에 맞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만 열심히 항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라고 생각해서 네. 적성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만약에 적성에 맞지 않다면 더 다양하게 생각을 많이 이리저리 생각을 해서 끝까지 그래도 항공사에 머무르고 싶어요. 계속 승무원을 하고 싶다. 나의 어렸을 때의 꿈이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제가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민서 씨에게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뭐 교육 목적상 꼭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였어요. 승무원이 됐습니다. 비행 중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했어요. 와인이라든지 주류를.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술이 좀 취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승무원 민서 씨에게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독도 우리 땅이에요. 일본 땅이에요. 이렇게 해서 막 주정 아닌 주정을 한다면 그분을 어떻게 진정시켜 보시겠어요?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도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개인의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조금 억누르고 승객분에게 좀 진정을 시키고 안정을 시킨 후에 아시아나에서 배운 그 매뉴얼대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매뉴얼 혹시 정보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있습니다. 분명히 매뉴얼이 있고요. 있는데 혹시나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실까 그래서 질문 드렸었는데 그 매뉴얼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술 취한 사람이 진정이 잘 될까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도 많이 안정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격앙돼 있는 사람을 좀 진정시켰던 그런 경험이나 좋은 방법이나 아이디어 같은 게 본인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흥분했어. 막 흥분했어. 일단 제 감정을 얘기하면서 아닙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공감을 해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을 잘 빠져나가시네요. 자, 아까 말씀하셨던 자질,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자질이 있잖아요. 그거 빼고 본인이 이 자질은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2가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첫 번째로는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많은 승객들의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져야 하는 직업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객분들과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객실 승무원끼리도 충분히 많은 소통을 해야 원활한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여 저는 이렇게 소통하는 소통력과 그리고 책임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승무원이 됐다고 자꾸 가정하고서 하겠습니다. 승무원이 되셨어요. 지금 제일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저희 친이모와 함께 몽골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제가 승무원이라는 꿈을 되게 많이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셨던 분이었는데 이모가 옆에서 항상 몽골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특성상 가기가 조금 힘들고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승무원이 되어서 비행기 티켓을 제가 사고 그리고 몽골에 대해 열심히 공부한 후에 이모와 함께 몽골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이모가 몽골 가고 싶다고 언제부터 말씀하시던가요? 되게 오래 전부터 어릴 때부터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본인은 이모를 모시고서 몽골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건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 몽골 조사도 미리 뒷설될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몽골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몽골 취향을 하게 되는 그거를 알고 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저는 살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민서 씨. 민서 씨는 어떤 사람이 제일 싫어요? 저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그런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이 내가 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만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비행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께 이러한 점이 문제점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보완시켜 준다면 다른 승무원분들과 그리고 저를 포함한 다른 승무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충고해 줄 것 같습니다. 충고를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재주가 많이 좀 있으세요? 스스로 생각할 때. 네. 그러면 다 나열하기 힘들 테니까 네. 그 재주들 중에서 내가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기부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다면 한 2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첫 번째로 글을 쓰는 것이 제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글쓰기 부문에서 상을 받았던 경험도 많았고 꾸준히 논술학원을 다니면서 논술 실력도 함께 키워와서 저는 글쓰기 실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사람과 소통하는 실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계속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걸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그것도 하나의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민서 씨, 네. 첫 월급 타면 뭐 하고 싶어요? 첫 월급 타면 저만의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게 되면서 이제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던 항공사에서의 첫 월급인 거니까 그거를 저에게 제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에 여행을 간다거나 이렇게 저에게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어디 여행지 가고 싶어요? 저는 영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릴 네, 적부터 영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여행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국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포부를 마음껏 펼치셔야 될 텐데 어떤 포부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흰색과 같은 지원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연상시키지만 속에는 이제 흰색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반사되는 색깔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색깔들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흰색처럼 저도 내면에 다양한 그런 매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비행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통해 이제 아름다운 저만의 무지개를 띄우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건 이제 정성적인, 추상적인 그런 답변이셨다면 구체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플랜 같은 게 수립돼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승무원이 되어서 아시아나 항공의 한 승무원으로서 네. 다양한 승객분들을 만나면서 언어 실력을 제일 많이 키우고 싶습니다. 네. 영어뿐만이 아니라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까지 다양한 언어들을 배우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현재 도전하고 있는 외국어는 영어는 기본일 테고 다른 나라 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할 수 네, 지금 현재 도전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한국어랑 영어. 한국어와 영어 2개국어나 하시는군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민서 씨 면접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면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승무원이라는 꿈을 꾸게 되면서 한 번도 힘들지 않았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고 좌절하고
좌절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항상 제가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유니폼을 입고 비행을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한 초심을 잊지 않고 항상 승무원의 모습으로 일하는 그런 승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답변을 한번 들어봤네요. 자, 이제 취업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두 분의 컨설턴트께서 해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직업이나 인생을 살 때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뭐 대회 이야기를 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단단하고 좀 방향성이 확고한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네. 교육 씨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일단 대구 학생이라서 사투리를 쓰려나 생각했는데 전혀 이모 얘기할 때만 살짝 지났고 그랬어요? 친이모가 있는데 그거만 살짝 지났고 예리하신데. 네. 사투리끼도 전혀 없고 그리고 네. 긴장한 티가 안 나는 게 본인의 굉장히 음.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컨설팅 시작해 볼까요? 네, 해주시죠. 대단하시네요. 컨설팅. 네. 제가 지금 선별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들 중에서 네. 네. 면접 보시면서요. 저희가 평가를 하고 본인은 평가를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희는 궁금해요. 지원자가 어떤 분인지. 그럼 지원자분은 저희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설명을 하시는데 대화 좀 하십시다. 중간중간에 긴장이 좀 풀어지셨을 때는 저희랑 이야기하듯이 면접을 봐주셨는데 초반이나 아니면 요건 내가 준비한 질문 이럴 때는 여지없이 대화가 아니라 멘트로 가고요. 방송에서 그냥 기사를 내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살짝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수정하셔서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 연습 좀 해주시고요. 어미에 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생각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활용하시는 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중이잖아요.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본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되는 본인 자신조차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제3자인 저는 민서 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살짝 걸렸습니다. 나중에 방송 보면서 꼭 요거 메모했다가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이건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제 취미 축구 경기. 마술이어야 돼요. 플라잉 매직 하고 싶었다면서요. 그럼 취미가 지금 마술이어야죠. 안 그런가요? 네. 이건 연계성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게 꼭 해보고 싶다고 하면 지금 마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취미로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노스웨스트 항공사 아세요? 이름. 꼭 좀 조사해 보시기 바래요. 아시아나 항공사나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롤모델을 삼고 있는 그런 항공사이기도 하고요. 저가 항공사입니다. 그런데 약 50여 년 가까이 되면서 계속 성장을 하고 흑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거 꼭 하고 싶은 것, 그다음에 특화 서비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바라보는 그런 거 아닐까? 일본 사람 제가 아까 물어봤죠? 그럴 때 일반적인 그냥 소통과 공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노스웨스트 항공에서는 펀 매니지먼트, 웃음 경영이라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영상에서 승무원들이 손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태도들을 좀 보시면 그런 질문에는 아주 좋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힌트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짚어드리고 싶은 건 질문 내용 중에 있었지만 포부와 계획 말씀드릴 때 2개 국어라 하신다고 제 칭찬을 하는 척했습니다만 네, 외국어는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독일어, 러시아어 그러면 지금 책이라도 단어라도 이렇게 보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믿을 수 있어요. 그 공부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입사 후에도 입사한 현재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신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기억하셔서 보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네. 제가 그럼 해드릴게요. 저는 우리 민서 씨의 보여지는 모습, 애티튜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배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고 저는 그런 모습들이 잘 투영된 것 같고요.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가치와 본인의 이미지가 일치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 거를 조금 감안했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순수하구나 아직 면접을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 봐야 돼서 이 사람이 이런 질문 하니까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아직 모르는 지원자라 순수하고 약간 당혹스러운 질문도 있을 수 있었는데 네. 그래도 차분하게 본인이 이렇게 좀 대처하는 부분이 조금 좋았습니다. 저는 질문들을 통한 답변 해주신 걸로 가지고 좀 약간 방법 평가를 좀 내리자면 좌절했던 경험이 근데 저는 이게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내가 예비 승무원 대회를 나갔는데 떨어졌단 말이지. 그런데 이 떨어진 거를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고 그래도 내가 한번 해봐서 성취감을 맛봤기 때문에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뽑을 만한데 이 지원자 몇 번 나갔는데 계속 떨어졌다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던 거지? 라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정성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정량적인 어떤 구체적인 증거에 있는 부분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너는 그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뽑아야 돼? 근데 본인이 약간 죄송한 표현이지만 눈이 약간 조금 싸납게 생겼다면서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픈을 할 거면 제대로 이걸 보완했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보완을 했구나라고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좀 밋밋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얘기를 꺼내는 것이 꼭 맞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독도는 우리 땅이죠. 무의식에 있던 내용들이 나와버렸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그런 손님 나왔을 때 저는 잘 넘기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네, 되게 네.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매뉴얼 있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뭐 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경청을 한다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해주셨을 때는 그래도 이 지원자가 순발력은 있구나.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질문 상황에서 쳐내는 능력은 있구나라고 해서 그건 좋았고요. 맞습니다. 근데 몽골에서 제가 압박을 싹 걸었죠.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나항공이 몽골 취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걸려들었잖아요. 면접은 이렇게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툭툭 건드려요. 그랬을지라도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 면접관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희 이모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고 저도 관심이 많아서 가고 싶었습니다. 공교롭게 그게 딱 맞아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좀 꾸미셔서 잘 대처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할 이거 것 같아요. 항공사에서 보고 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살면서 싫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유형을 말해보라고 하는 측면은 네. 근데 이게 조금 온라인이 안 됐어요. 나는 소통을 하는 사람이죠. 소통의 하나의 측면은 뭐예요? 경청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과 같이 일할 때 충고를 하겠다? 충고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면접용 답변으로는 일단은 한번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좀 분석해서 그 사람의 이유를 좀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좀 약간 소프트하게 말랑말랑하게 소통을 한번 해보겠다는데 넌 이게 잘못됐잖아 라고 얘기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부분들이니까 내가 답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내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준비하면서 안 힘들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평가자의 마음이 좀 와닿거든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으니까 대학 생활도 열심히 잘 하시고 특히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정말로. 그런 다양한 활동 하셔서 본인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컨설팅 들어봤는데요. 향기 쌤 그러면은 네. 저희 일본 승객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매뉴얼상으로는요. 예. 일단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단은 소음적인 부분을 우선 차단하는 겁니다. 이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근데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틀어막으면 안 되나요? 클래스라든지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을 시키는 게 첫 번째 격리시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이라든지 진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 얘기를 계속 수렴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수반이 돼요. 일단은 첫 번째 단계가 그렇습니다. 민수 학생이 했던 얘기랑 뭐 좀 큰 비슷한 차이 차이는 없습니다. 없네요. 네, 답변을 잘한 게 그거예요.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네. 어제 뭐 긴장도 많이 되고 오늘 아침까지도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준비 좀 많이 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엄청 하신 티가 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저는 상대적으로 이 지원자가 답변을 좀 외웠구나라고 하는 느낌도 들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서 오늘 면접 실제로 보니까 소감이 어땠어요?
나중에 항공사 면접을 볼 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월요일부터 대학교 면접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서 답변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질문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답변이 좀 스스로 아쉽다는 부분 있어요? 다 역시 그래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향후 한 무궁무진한 것 4년, 같습니다. 5년 후에 아시아나 항공에서 승강기래요. 항공기에서 항공기에서 꼭 네네.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몽골 행항공기에서 이모님에도 인사드리고 꼭.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취준생하고 모의 면접하는 거 계속 되니까요. 네. 취업 필살기 2부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안정영, 김한기 컨설턴트 그리고 권민서 씨네요. 죄송합니다. 권민서 취준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경단녀들을 위한 코너죠.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확인지는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1분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 수가 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경북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H&B에서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3천만 원, 모집 기간은 10월 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삼천리 카보텍에서 기타 화학 제품 생산 기계 조작원을 채용합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2,160만 원, 모집 기간은 10월 4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JB커리어에서 직업 상담사를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대졸의 학력이 요구되고요. 급여는 연 2,400만 원, 모집 기간은 10월 1일까지입니다. 다음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대신브레이크에서 제조 생산 관리자를 채용하는데요. 경력은 무관하나 고졸의 학력이 요구되고요. 급여는 연 2,600만 원 이상이며 모집 기간은 10월 12일까지입니다. 다음은 UNC테크에서 격리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2,200만 원 이상이며 채용 시 마감됩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연합뉴스에서 본사 취재 기자직, 영문 기자직, 지방 취재 기자직과 사진 기자직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연령 모두 무관하고요. 연합뉴스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9월 20일까지 지원 바랍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낭만이 가득한 곳이죠. 강원도 춘천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추석 연휴 있어가지고 2주 만에 뵙게 됐는데 조금 늦었지만 추석 잘 보내셨냐는 인사 드릴게요. 네, 추석에 제가 감기로 아팠어요. 아이고, 아, 저런. 아직 다 낫지 않아서 네. 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아, 저도 사실은 지금 뭐 목도 안 좋고 감기까지 와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주무관님도 저도 빨리 좀 건강을 회복해야겠네요. 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유자차나 이런 거 좀 많이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준비하신 소식 한 번씩 들어볼게요, 주무관님.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홀리우드입니다. 춘천시 태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3년 이상으로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 세무회계 2급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사무용 가구 업체의 격리회계 업무, 4대 사회보험 관리 업무, 각종 행정 및 문서 관리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월급은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로 면접 시 협의로 결정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20일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3년 이상 경력의 격리사무원 1분 채용 정보 알아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우대사항 잘 참고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주무관님?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세무사 한상용 사무소입니다. 원주시 단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계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5년 이상으로 회계 프로그램 더존 및 세무사랑 사용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전표입력,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결산 등 세무신고 업무입니다. 주 5일 근무, 연봉은 3천만 원 이상이며 면접 시 임금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2일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회계사무원 2분을 모시는 공고 이어서 만나봤고요. 마지막 소식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공인노무사 김남석 사무소입니다. 강릉시 난곡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노무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4년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나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거래처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와 4대 사회보험관리, 급여관리 업무이며 주 5일 근무로 연봉은 2,6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20일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구인건도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입니다. 노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원 1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마감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른 지원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강원도 구인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아쉽게도 대전에 대한 구인 소식은 주무관님의 개인적인 사정상 저희가 이번 주에는 전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전 구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강원의 구인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OECD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연구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결과를 봤더니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돼 있고요. 남성과의 임금 격차는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통계로 확인한 여성을 위한 사회는 여전히 문턱이 높게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을 뿐 능력껏 일하고 또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코너 마련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직업 가이드, 날개를 단 그녀. 오늘도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수 씨, 제가 긴급 정보를 입수했어요. 네. 지수 씨가 다음 달부터 시간 이동이 있어서 맞아요. 이제 우리 투데이 접수하는 별개로 날씨 정보 전할 때 엄청 이른 시간에 맞습니다. 출근을 해야 된다면서요. 체력 관리는 좀 미리 잘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다음 이제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네. 이제 새벽 근무로 이동을 한 하면서 3시쯤 새벽 3시 출근을 네, 그렇죠. 해야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미리 홍삼을 주문하고 영양제를 아, 쟁여놔라 조언을 그러니까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열심히 챙겨 먹고 좀 사전에 좀 체력을 많이 비축해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시간대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영양제를 꼭 챙기실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셋이서 보양식 한번 먹으러 그러니까요. 가야 될 것 너무 같아요.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성들을 위한 직업 가이드 해주실 예정인데 어떤 직업 가지고 오셨나요? 네, 우선 두 분께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네. 두 분의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을 가장 고려를 하시나요? 일단은 뭐 제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되고 저랑 적성도 잘 맞고 뭐 전망도 있고 사실 볼 게 너무 많은데 그쵸. 한 가지만 꼽아야 되는데 꼽을 수가 없네요. 너무 많아서. 저는 네. 워라밸이랑 또 경제적 보상 어, 이 정도 되게 중요하죠. 현실적인 이유도 그럼요.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에게 가장 맞는 일인가, 또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인가 등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직업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또 조금은 더 특별한 보물 같은 직업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그 직업들 중 하나인 산후조리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산후조리사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산후에 이렇게 조리원을 이용하는 그쵸, 산모들이 맞습니다.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익숙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낯설기보다는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더 덧붙여 드리자면 네. 우리나라에서 출산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이건 저는 미혼 남성이지만 뭘까요? 미역국이라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미역국이죠. 맞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그 음식. 그렇죠. 네네. 네, 산후조리 음식의 대명사 미역국은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한 음식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다문화 여성들이 출산 후에 먹기는 정말 어려운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돼지 족발을 푹 우려낸 국물을 마신다고 하고요. 또 중국에서는 좁쌀죽과 삶은 달걀을 먹듯 문화의 차이가 이처럼 크기 때문에 이주 여성들이 출산 과정에서 겪는 난항은 이처럼 많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정을 겪는 이주 여성들을 위한 슈퍼우먼 직업이 있다고 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다문화 산후조리사라는 직업을 오늘의 직업으로 꼽아봤습니다. 다문화 산후조리사는 사실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경우에는 문화적 차이는 물론이고요. 언어 소통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 산부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문화 산후조리는 결혼 이주 여성이 자신과 같은 입장인 결혼 이주 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 일자리 구하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이분들한테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또 이렇게 오늘 다문화 산후조리사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다문화 산후조리사는 언어가 다른 한국 땅에서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면서 여성의 가장 힘겨운 출산의 시기를 겪고 있는 모국의 결혼 이민 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출산을 경험한 다문화 여성이 직접 산후조리사가 돼서 이제 갓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게 되는 같은 국적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전문 직업까지 얻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산후조리사로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이 직업에 대한 장점을 한번 여쭤봤다고 하는데요. 네. 타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게 좋고 또 같은 나라 출신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와, 추천 이유를 들어보니까 정말 의미도 있고 소중하고 특별한 진짜 보물 같은 직업이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다문화 산후조리사는 전문적인 산후조리 교육을 통해서 외국인 여성을 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신생아를 함께 돌봐주고 또 자국 방식으로 식단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또 이들의 업무는 크게 산모 건강 관리 서비스 그리고 신생아 관리 서비스, 식사와 청소, 신생아 위생 관리 등 가사 활동 서비스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산모의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가정으로 방문을 하고 또 산모의 섭식 등의 생활 계획을 세우고 또 산모의 건강 관리, 신생아 보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반적인 산후조리사의 업무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근데 산후조리 업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돌봐주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전문적인 지식도 제공하면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이 좀 적합할까요? 네, 다문화 산후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산모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지향적인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산모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요. 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이면 더욱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출산이란 건 언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과 함께 빠른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주의력도 요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망은 좀 어떤가요? 우선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결혼 이민 귀화자 수는 30만 5,446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2007년에 비해서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 인구수 역시 늘어서 2050년이 되면 2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결혼 이주 여성의 84%가 한국에 온 지 1년 이내에 출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타국에 적응도 하기 전에 엄마가 되면서 일반 산모들보다 우울증과 고립감에 빠져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문화 산후조리사의 역할이 일반 산후조리사의 역할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은 특히 서비스 기한이 끝나도 산모들과 끈끈한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망 또한 탄탄하다고 합니다. 현재 다문화 산후조리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좀 소중한 일을 하는 직업인 만큼 직업을 갖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가정에 파견되는 다문화 산후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 기관인 다누리맘에서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총 40시간가량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문 산후조리사가 갖추어야 될 자세 그리고 역할에 관한 이론과 실제로 가정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때 적용될 수 있는 실습, 산모 체조 그리고 신생아 체조, 산모 식단 요리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하고요.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또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이들은 연계된 사설기관의 취업까지 돕는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에서도 구직을 원하는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양성교육은 없을까요? 아쉽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은 지금은 없다고 하고요. 다만 광주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그리고 의성군 다문화센터, 울산 동구 건강과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 각 지역의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상시로 교육과정을 열어서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틈틈이 자기 주변 다문화센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문화 산모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기서 일할 수 있는 키포인트를 좀 지수 씨가 꼽아주신다면요.
네, 경력단절 여성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키포인트를 꼽아봤는데요. 오늘의 직업 다문화 산후조리사에 대한 참고하면 좋을 만한 키포인트 첫 번째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네, 사실 여성의 가장 힘겨운 시기가 출산의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고 또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는 이주 여성 산모의 경우에는 다문화 산후조리사는 정말 큰 존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서로 의지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 같다는 후기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외로움과 향수병이 가득한 이주 여성들이 이 장점으로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짚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키포인트는 일석이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석이조요? 네, 사실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일반적인 직업을 갖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산후조리사는 산후조리사라는 전문 직업을 얻고 또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산후조리원 동기해가지고 조리원 동기끼리 막 친하게 지내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님이라고 하기 그렇고 이제 어머님들이라고 해도 어머님들 되죠. 맞으시죠? 산모님들. 그 어머님이 갓 되신 산모님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같이 조리원에서 만나서 같은 뭐 국적이신 분들은 이렇게 네트워킹도 하시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뭔가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좋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만나볼까요? 네,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한국어인데요. 모든 이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어를 중급 이상 하는 다문화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어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는 이주 여성분들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포인트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날개를 단 그녀, 오늘은 다문화 산후조리사라는 직업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